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명제단원 개념 설명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참고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정의는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참, true or false를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은 잘생겼다. 그게 아닙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면 명제가 아니라 뜻입니다.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참입니까 명제겠죠. 자, 아무튼 이 구별한다는 기준은요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 뭐 형용사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키가 가장 큰 학생은 누구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죠? 명제일까요? 명제 아닐까요? 꽃은 아름답다. 그죠? 아름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명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의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명제단원 개념 설명을 찍는 이유가 이 명제단원은 조금 다른 단원입니다. 집합에 이어서, 그러니까 집합과 연관성이 무척 높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자 지금부터 용어 설명을 하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이때 P, Q를 각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P라는 조건, E라는 조건. 근데 요게 조건 중에서 지금 뭐뭐이면이니까 얘는 가정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결론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면 Q가 참이 되지 않습니까? 잘했습니다. 이게 참이 되면 화살표 두 개가 되면서 이 조건, 가정이라는 조건, 그죠? P는 라지 P가 되고요. 이 스몰 Q라는 조건, 결론인 조건은 라지 Q가 되면서 항상 참인 경우엔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합으로 치면 이 P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조건 얘기하다가 집합 얘기로 넘어가나요? 자, P면 Q이다가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참일 때 화살표 두 개를 치고요. 참이 됐으니까 이게 진리가 됐으니까 이게 진리 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 내용을 잘 알기 바랍니다. 자, 조금 힘들어 할 테니까 예를 한번 선생님이 들어주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게요. 여기 위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항상 참인 명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P라고 하면, 그죠? P라고 하면요. 얘를 Q라는 조건이라고 하면요. 얘가 라지 P가 되고 여기가 라지 Q가 되면서 이런 관계가 된다는 뜻이죠. 즉 집합으로 나타내면 P라는 집합은 2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 되고요. 얘라는 원소는 뿔마 2가 마이너스 2 되고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하. 자, 이 표현을 잘 알아두고요. 자, 계속 이어서 용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예를 들어 자,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용어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not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거의 뜻은요. P 조건을 부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 아하. 자, 예를 한번 들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P라는 조건이 X는 2이다가 P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not P는 뭐가 되는 거다?
얘 말고 즉 x는 2가 아니다가 바로 not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라는 조건의 부정 읽을 때는 not p라고 있습니다. 물결 p가 아니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정의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실수 x, y는 모두 유리수이다. x, y는 모두 유리수이다. 라는 조건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P라는 조건이, 그죠? 두 실수 x, y는, 그죠? 모두 유리사의 부정은 어떻게 된다? 이게 하나의 이제 P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얘 부정이 어떻게 된다? 얘 말고 x, y가 모두 유리수인 거니까 얘 말고는요. x, y 중 적어도 하나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갑게 x, y는 모두 유리수의 부정은 모두 무리수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조심합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이 not이란 말은 얘 말고 집합으로 치면 P라는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집합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용어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걸 부정을 얘기하랍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이게 밑줄 요 자체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부정하랍니다. 그러면 자, 모든 실수 x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가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죠? 이것도 부정해야 되니까 0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나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피가 되는 거다. 조건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 라는 개념을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또 용어 설명입니다. 계속 지금 명제 단어는 용어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자,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제가 있는데요. 이런 명제가 있는데, 자, 얘의 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 역은 이게 거스를 역자가 돼서요. Q이면 P이다가 역이고요. 여기 2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라는 말은 not P이면 not Q이다가 이의 의미입니다. 이거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증명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대우입니다. 대우. 자, 대우는 뭐냐면요. not Q이면 not P다가 대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역은요. 이게 둘 다 조건인데 이게 가정이라는 조건이고요. 이게 결론이라는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면 가정이다가 바로 역의 의미고요. 이는요. P를 부정시킨 not P이면 Q를 부정시킨 not Q이다가 2입니다. 2. 머리에 생기는 2가 아니죠. 여러분 이름 모르죠? 자, 대우는요. 결론을 부정시킨 not Q이면 가정을 부정시킨 not P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 명제가 참 아니면 거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명제가 참이었다. 그러면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고 얘도 참이 될 거짓이 될 수 있으나 대우는 항상 참이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선생님,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얘는 참 거짓 될 수 있으나 얘 대우는 항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항상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 항상 거짓. 즉 운명을 같이 합니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용어 설명 갑니다. 자, 이번에는 3단 논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단 문법이요. 3단 문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선생님? 자, 3단 문법이란요. 자, P면 Q가 되고요. 얘가 항상 참이랍니다. 그럼 이제 화살표 2개 근다고 배웠죠. 그러면 Q이면 R이 됩니다. 이게 1단, 2단. 그럼 마지막 3단은요. 이라는 게 쭉 이어져서 P이면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3단 문법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P이면 Q가 참입니다 항상. 그럼 Q이면 R도 항상 참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P이면 R이 되는 것도 항상 참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3단 문법. 자, 이 개념을 잘 알아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계속 이어서 명제 단원의 개념 설명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다. 새롭게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요번에는요. 문제에서 충분 조건이라는 말과 필요 조건이라는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이렇게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예를 한번 드는 게 좋아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이론을 한번 쓰겠습니다. 책에 나온 거를. 자, 예를 들어서 자, P는 정삼각형이랍니다. Q라는 조건은 이등변 삼각형이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P는 Q이기 의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건 기계적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단 P를 쓰고요. P는 여기 은는이가로 시작되는 거, 은는이가로 시작되는 걸 이렇게 쓰고요. 여기 Q가 들어갈 곳은요. 뭐뭐가 되기 위한 이렇게 쓸었습니다. 자, 그런 후,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이게 무슨 조건이냐 찾는 겁니다. 즉,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이냐, 지금 이거 묻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넣습니다. 그럼 이제 P는 정삼각형,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인 것은, 그죠?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물어보는 거니까, 자, 제일 먼저 화살표를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되는지 봅니다. 정삼각형이면 모두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참이 되니까 화살표 2개가 되겠죠. 화살표 2개가 된다는 소리는 참이라는 소리고 요게 맞는다는 얘기는 집합으로 따지면 이런 관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의 관계가 성립하면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단 충분 조건이 확보가 됐네요. 자, 또 자, 이쪽으로 화살표를 쏘겠습니다. 여기로 거꾸로 P의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는 거죠. A에서 주는 거고. 그때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입니까? 아니죠. 자, 즉 이 관계가 안 되죠. 그러면 이 관계가 되면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문제를 바꿀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면 자, 또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바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등변 삼각형인 것은 정삼각형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럼 자,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까? 아니죠. 이런 관계가 안 되죠. 정삼각형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되죠. 되죠. 즉,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답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되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만 잘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적인 명제답의 기본 개념이고요.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는 것은 그죠? 우리 책을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